가정법원 계단에서 이혼 서류를 손에 쥔 지안. 시댁은 여전히 우세한 미소를 지으며 비웃었습니다. 고아 주제에 우리 집안 며느리 노릇 3년이나 시켜준 게 어디야. 하지만 지안은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박씨 집안에 서준 5천억 연대 보증. 지금 당장 철회해 주세요.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30분 후 강남 펜트하우스에 울려 퍼진 집달관의 목소리. JK그룹 보증이 철회되어 모든 재산이 압류됩니다. 속옷바람으로 쫓겨난 시댁 가족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완벽한 파멸의 시작이라는 것을. 과연 지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5년 후 더 큰 반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가정법원 앞 계단에서 지안이 이혼 확정서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났습니다. 박민석이 계단 아래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지안. 위자료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한 주제에 뭘 그렇게 서 있어? 옆에 서 있던 최말자가 팔짱을 끼며 비웃었습니다. 정말 운 좋은 줄 알아야 해. 우리가 인정 많아서 땡전 한 푼 안 받고 조용히 보내주는 거야. 민석이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고아 주제에 우리 집안 며느리 노릇 3년이나 시켜준 게 어디야. 고마운 줄 알라고. 말자가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민석이 앞길에 방해도 되지 마. 지안은 그들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민석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뭐 웃고 있어? 정신 나갔나? 지안이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말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아빠. 지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박씨 집안에 서준 5천억 연대 보증. 지금 당장 철회해 주세요. 민석이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말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지안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안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응, 이젠 끝났어. 이혼했다고. 민석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지안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잠깐. 지안이 민석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아빠,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자가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야? 지안이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며 돌아섰습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민석이 지안의 뒤를 따라가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지안, 너 설마. 지안은 대답하지 않고 법원 앞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민석과 말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42층 펜트하우스. 말자가 명품 가방들을 정리하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그 여자 없으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민석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호텔 뷔페 가자. 기분 좋은 날인데. 말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들. 오늘은 정말 축하할 일이야.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석이 귀찮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 서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서류 뭉치를 들고 말했습니다. JK그룹 보증이 철회되어 기한 이익이 상실되었습니다. 즉시 대출금 전액 상환하시거나 담보물을 압류하겠습니다.
민석이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권 압류 집행입니다. 비켜주세요. 민석이 문을 막으려 했지만 남자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말자가 거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집달관이 빨간 딱지를 벽에 붙이며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와 모든 가재도구는 압류됩니다. 또 다른 집달관이 말자의 명품 가방에 손을 댔습니다. 이것들도 모두 압류 대상입니다. 말자가 가방을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죄송합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민석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상황이 뭐예요? 갑자기 무슨... 전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JK그룹에서 보증을 철회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민석이 전화기를 놓치며 주저앉았습니다. 30분 후 펜트하우스 앞 말자가 잠옷바람으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지갑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운동복 차림으로 옆에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에는 빨간 봉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민석이 머리를 감싸며 앉았습니다. JK그룹이 우리 보증을 섰다고? 언제? 말자가 갑자기 깨달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이지안, 그 여자야.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말자가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 여자 뒤에 누군가 있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이 나와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 얼굴을 붉히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여기 있으면 안 돼. 일단 나가자. 말자가 잠옷 위에 민석의 점퍼를 걸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 돈도 없는데? 민석이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카드도 모두 정지될 거야. 말자가 복도 벽에 기대며 울먹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민석이 말자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일단 찜질방이나 가자. 내일 알아봐야겠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들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42층 펜트하우스에는 빨간 봉인지만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찜질방 휴게실 새벽 3시. 민석이 딱딱한 의자에 기대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말자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훌쩍거렸습니다. 민석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JK그룹이 우리 보증을 선 거 맞아? 말자가 수건을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봐. 안 그러면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 민석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럼 지안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야? 말자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를 속인 거야. 분명히. 근처에서 잠을 자던 할아버지가 일어나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민석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게? 말자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 그 여자 덕분이었다는 소리야. 민석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젠장,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호구였다는 거잖아. 휴게실에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듯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말자가 민석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목소리 줄여.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 민석이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말자가 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오후 JK그룹 본사 로비. 말자가 화려한 로비를 둘러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여기가 JK그룹이구나. 민석이 정장 차림의 직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큰 회사네.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말자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좀 만나고 싶은데요. 이지안이요. 여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성함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안, 이지안이라고요. 여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은 저희 회사에 계시지 않습니다. 말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분명히 여기 있어야 하는데. 로비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데스크를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회장님과 얘기하고 싶어요. 여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말자가 로비 한가운데로 나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며느리야, 이지안, 어디 있어?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민석이 보안 요원을 밀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못 들어가요? 우리도 이 회사와 관련이 있다고요. 말자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이지안, 나와. 당장 나와. 보안 요원들이 말자와 민석을 양쪽에서 잡았습니다.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민석이 팔을 흔들며 저항했습니다. 놓으라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말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며느리야, 우리가 잘못했어. 나와서 얘기하자.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끌고 로비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물 뒤편 쓰레기 수거장. 보안 요원이 민석과 말자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다시 오시면 바로 경찰 신고합니다. 민석이 땅에서 일어나 옷을 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해도 되는 거야. 말자가 무릎을 짚고 일어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보안 요원들이 돌아가고 나자 민석과 말자는 쓰레기통 사이에 홀로 남았습니다. 같은 시각 압구정의 한 산부인과 지안이 진료실에서 초음파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지안이 화면 속 작은 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있는 거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주 정도 되었네요. 곧 심장 박동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지안이 배에 손을 올리며 작게 웃었습니다. JK그룹 회장실. 이 회장이 서류를 보다가 지안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저 지금 병원에 있어요. 이 회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디 아픈 데라도 있니? 지안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 임신했어요. 이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지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아이예요. 이 회장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당장 없애라. 그런 집안 핏줄을 왜 가져? 지안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싫어요. 이 아이는 그쪽 집안 핏줄이 아니라 저희 집안 핏줄이에요. 이 회장이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지안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지안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어요. 그들이 모르게 키울 거예요. 이 회장이 의자에 앉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이 알면 분명 돈을 요구할 거다.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려고 해요. 이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국 지사가 어떠냐? 거기서 조용히 지내는 건? 지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언제든 갈 수 있어요. 이 회장이 지안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혼자서 괜찮겠니?
지안이 배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이 아이와 함께니까요. 사흘 후 인천공항 JK그룹 본사 대회의실 5년 후 지안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JK 리조트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이지안 전무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안이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회장이 앞자리에서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안이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JK 리조트를 아시아 최고의 호텔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안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옷에 태양이가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태양이 옆에 앉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양아, 심심하지 않았어? 태양이가 고개를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 심심했어요, 엄마. 여기 정말 멋져요. 지안이 태양이의 그림을 보며 물었습니다. 뭘 그리고 있었어? 태양이가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요. 엄마랑 저랑 강아지도 키우는 거예요. 지안이 태양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진짜 집에서 살 거야. 그때 태양이가 팔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또 가려워? 복숭아 알레르기 때문이지? 태양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가려워요. 괜찮아요. 지안이 가방에서 알레르기 약을 꺼내 태양이에게 주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JK그룹 본사 앞 수십 명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지안이 태양이의 손을 잡고 본사에서 나왔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이 전무님, 5년 만에 귀국 소감이 어떠신가요? 지안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참 그리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른 기자가 태양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옆에 계신 아드님도 소개해 주세요. 지안이 태양이를 앞으로 살짝 밀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 태양이입니다. 태양이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들이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안이 태양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그들을 태우고 사라졌습니다. 서울역 지하 통로 같은 날 밤 민석이 찢어진 패딩을 입고 지하 통로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머리는 기름기로 끈적했습니다. 옆에서 말자가 누더기 담요를 덮고 코를 골았습니다. 손에는 빈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석이 배가 꼬르륵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 배고파 죽겠네. 근처에서 자던 노숙자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형, 지금 교회에서 무료 급식 해주는데 가볼래? 민석이 말자를 깨웠습니다. 엄마, 일어나. 밥 먹으러 가자. 말자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밥을 준다고? 노숙자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따라와. 줄 서야 해. 서울역 광장의 무료 급식소.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민석과 말자가 맨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급식소 앞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JK그룹 이지안 전무가 오늘 JK 리조트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들어 TV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지안이 나타났습니다. 민석이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 말자가 민석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며 물었습니다. 누구? 뭘 보는 거야? 민석이 TV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이지안, 저 여자야. 화면 속에서 지안이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말자가 입을 벌리며
TV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그 여자네. 그런데 옆에 있는 애는 누구야?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전무의 아드님 태양군도 함께 귀국했습니다. 민석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태양이가 팔을 긁는 모습이 클로즈업으로 나왔습니다. 민석이 갑자기 자신의 팔을 봤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알레르기 자국이 있었습니다. 민석이 흥분하며 말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애 봐. 말자가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왜? 뭐가 어떻다는 거야? 민석이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애가 팔을 긁는 거 봐. 나랑 똑같은 자리야. 말자가 민석의 팔과 화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설마. 민석이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복숭아 알레르기야. 우리 집안 유전이라고. 말자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놀랐습니다. 그럼 저 애가? 민석이 주먹을 쥐며 웃었습니다. 내 새끼야. 확실해. 줄에 서 있던 다른 노숙자들이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민석이 TV를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5년 전에 사라진 이유가 이거였구나. 말자가 민석의 팔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 민석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TV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 로또가 저기 있잖아. 말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 이제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어. 민석이 입가에 비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이지안, 이번엔 네가 당할 차례야. TV에서는 지안이 태양이와 함께 웃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민석의 눈에는 돈의 계산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바라봤습니다. 큰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서 이 회장의 문자가 왔습니다. 몸조리 잘하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라. 지안이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출국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한 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앞, 다음 날 오후, 민석이 찢어진 옷을 입고 경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자가 옆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서성거렸습니다. 경비원이 민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뭐하러 오신 거예요? 민석이 목을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604호 이지안 씨 만나러 왔습니다. 경비원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말자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그 집 가족이라고요. 경비원이 머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민석이 경비실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경비원이 전화기를 들고 604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빨리 나가세요. 민석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의 아빠라고. 경비원이 호루라기를 입에 물며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소리 지르면 경찰 불러요. 말자가 민석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아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자. 민석과 말자가 아파트 단지를 나와 길가에 앉았습니다. 민석이 머리를 쥐어짜며 말했습니다. 젠장, 어떻게 들어가지? 말자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아이 달라고 하면 안 돼? 민석이 주머니를 뒤지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쓸 돈이 어디 있어? 신분증도 제대로 없는데? 말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민석이 갑자기 무릎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아, 방법이 있어. 말자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 민석이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여론이야. 사람들한테 호소하는 거야.
말자가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민석이 손을 비비며 설명했습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 거기서 우리 사연 말하는 거야. 말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돼? 민석이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재벌가가 가난한 아빠한테서 아이 뺏어갔다고 하면 사람들이 동정할 거야. 말자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이지안이 나쁜 년이 되는 거네. 민석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되면 저 여자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틀 후 을지로의 작은 방송국. 민석이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빌린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가난한 아버지의 호소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튜버가 카메라를 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분을 모셨습니다. 민석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석이라고 합니다. 유튜버가 동정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나오게 되셨나요? 민석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만날 수 없게 됐어요. 유튜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처가 재벌가 딸이었는데 저희가 가난해지자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어요. 카메라가 민석의 눈물을 클로즈업으로 잡았습니다. 민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아이 얼굴도 못 봤어요. 이제야 TV에서 봤는데 유튜버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TV에 나왔다고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JK그룹 이지안이라는 사람이 제 전처예요. 유튜버가 입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그 유명한 JK그룹 말씀이시는 거죠? 민석이 눈물을 더 흘리며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도 문전박대만 당해요. 유튜버가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군요. 민석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호소했습니다. 제가 가난해서 아이 아빠 자격이 없나요? 아이는 제 핏줄인데. 스튜디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튜버가 민석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세요. 방송이 끝나고 민석이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말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자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어땠어? 잘 됐어? 민석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했어. 사람들이 다 울더라. 말자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되겠네.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은 곳에 가야 해. 다음 날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하다. 재벌가가 이럴 수 있나? 아이 아빠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JK그룹 불매 운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 민석이 PC방에서 댓글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말자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우리 편이네. 민석이 마우스를 클릭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많이 퍼뜨려야 해. SNS에도 올리고. 말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지안이 가만히 있을까? 민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어? 이미 사람들이 다 알았는데. 일주일 후 지하철역 앞. 민석이 내 아이를 돌려달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민석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그 아버지시구나. 정말 불쌍해 보이네. 민석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자들이 몰려와 민석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민석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이 얼굴만 보고 싶어요.
아빠가 살아있다는 것만 알려주고 싶어요. 카메라들이 민석의 모습을 찍어댔습니다. 말자가 근처에서 지켜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들 연기 정말 잘한다. 저녁 뉴스에서 민석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앵커가 동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벌가와의 양육권 분쟁으로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아버지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석과 말자가 찜질방에서 뉴스를 보며 웃었습니다. 민석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지안이 어떻게 나올지 보자. 말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 편이면 돈을 안 줄 수가 없을 거야. 민석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TV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JK그룹 본사 회의실. 일주일 후 이 회장이 신문들을 책상에 내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뭔 난리야. 신문 일면에는 민석이 피켓을 든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비정한 양육권 독점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재무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가가 15% 폭락했습니다. 홍보팀장이 급하게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지안이는 어디 있어?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아드님 유치원에 가셨습니다. 햇살 유치원 앞. 지안이 태양이를 데리러 유치원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지안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이지안이야. 아이 아버지가 그렇게 불쌍하다던데. 재벌이라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지안이 고개를 숙이고 태양이를 기다렸습니다. 태양이가 유치원에서 나와 지안에게 뛰어왔습니다. 엄마. 지안이 태양이를 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양아, 오늘 뭐 했어? 태양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이상한 말해요. 지안이 태양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 태양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빠가 따로 있다고 해요. 지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위의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지안이 태양이를 안고 급히 차로 향했습니다. 태양아,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태양이가 지안의 목에 팔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잘못한 거 있어요? 지안이 눈물이 맺히는 것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태양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차 안에서 태양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지안이 태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곧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해결할게. JK그룹 회장실 저녁. 이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지안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 회장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태양이는 어땠니? 지안이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해요. 이 회장이 책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지안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회장이 서랍에서 수표책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돈 주고 끝내자. 얼마나 원하는지 물어봐. 지안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아빠. 이 회장이 펜을 들며 말했습니다. 100억? 200억?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지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을 주면 저들은 평생 빨대를 꽂을 거예요. 이 회장이 펜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지안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싸울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이 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양이가 상처받을 수 있어. 지안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야 해요. 강남의 지안의 집, 밤 10시. 태양이가 침대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옆에 앉아 태양이를 바라봤습니다.
태양이가 그림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질문이 있어요. 지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뭐든지 물어봐. 태양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TV에 나온 아저씨가 정말 제 아빠예요? 지안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태양아, 아빠는 널 사랑하는 사람이야. 태양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를 사랑해요? 지안이 태양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저 아저씨는 너를 모르는 사람이야. 태양이가 지안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그럼 현우 삼촌이 제 아빠 맞죠? 지안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현우 삼촌이 너의 진짜 아빠야. 태양이가 안심한 듯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는 현우 삼촌이 좋아요. 지안이 태양이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태양아, 엄마가 나쁜 아저씨들 혼내주고 올게. 태양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하니까 걱정 안 해요. 지안이 태양이를 이불로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잘 자, 우리 태양이. 태양이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잘 자요. 지안이 태양이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현우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현우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뭘 보고 있어? 현우가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민석이가 올린 동영상들이야. 화면에는 민석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우가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연기가 정말 자연스러워. 지안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야. 현우가 지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준비는 다 됐지?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완벽해. 저들이 원하는 만큼 판을 크게 벌여줄게. 현우가 지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 지안이 현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지안이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양이를 위해서라도 깔끔하게 끝내야 해.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꿈에도 모를 거야. 자신이 무덤을 파고 있다는 걸. 지안이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강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찜질방 휴게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 휴대폰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지안한테서 문자 왔어. 말자가 급하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민석이 화면을 보여주며 읽어줬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연락 주세요. 말자가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항복하는구나. 민석이 전화번호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돈벌이가 시작이야. 전화가 연결되자 지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석이 목소리를 깔며 말했습니다. 이지안? 나야, 민석이. 지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연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민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뭔 감사? 빨리 만나자. 지안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민석이 생각해보며 말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커피숍으로 와.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시간 후에 갈게요. 전화가 끊어지자 말자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더라? 민석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겁먹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하더라고. 말자가 머리를 빗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준비하자. 오늘이 인생 바뀌는 날이야. 강남역 근처 커피숍, 오후 2시. 지안이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과 말자가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며 지안을 찾았습니다. 민석이 지안을 발견하고 큰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여기 있었네. 말자가 뒤따라와 지안 앞에 앉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5년 만이네, 며느리야. 지안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민석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뭔 말부터 하고 싶어? 지안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태양이 일로 얘기하려고요. 민석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 말이야. 말자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를 5년이나 못 보게 했잖아. 지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민석이 눈을 번뜩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석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해. 돈이야, 돈. 말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민석이 등을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1,000억? 지안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000억이요? 민석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JK그룹 정도면 용돈 수준이지. 말자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 양육비도 있고 정신적 피해도 있고. 지안이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에요. 민석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싫으면 평생 내 아들 학교 앞에서 시위할 거야. 말자가 지안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지 온 나라가 다 알잖아. 지안이 손을 떨며 커피잔을 만졌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민석이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3일. 3일 안에 답 줘. 말자가 손가락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많이 준 거야. 지안이 가방을 들며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하길 바라. 지안이 커피숍을 나간 후 민석과 말자가 손을 마주쳤습니다. 말자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아들, 이제 정말 부자 되는 거야.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1,000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2일 후 민석의 휴대폰. 지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합의하겠습니다. 만나서 서류 작성해요. 민석이 소리를 지르며 말자를 깨웠습니다. 엄마, 이지안이 돈 준다고 해. 말자가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정말? 정말로? 민석이 휴대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여기 봐. 합의한다고 했어. 말자가 춤을 추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인생이 바뀌는구나. 민석이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만날래? 지안의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렸습니다. 웨스틴 호텔 연회장으로 와요. 내일 저녁 7시. 민석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왜 거기서? 지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들이 거기서 만나자고 해요. 서류가 복잡해서요. 민석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뭐 상관없어. 돈만 주면 되지. 지안이 말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민석과 말자가 서로를 안았습니다. 말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이제 정말 부자야. 민석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1,000억 받으면 바로 동남아로 떠나자. 말자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거기서 황제처럼 살자. 다음 날 저녁 웨스틴 호텔 앞. 민석이 빌린 정장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말자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옆에 섰습니다. 민석이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부자야. 말자가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이지한 그 여자가 우리 호구인 줄 알았나 봐. 민석이 호텔 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자. 돈 받으러. 말자가 민석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들,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야. 민석이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호텔로 향했습니다. 1,000억?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안이 준비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웨스틴 호텔 연회장 앞 저녁 7시 민석이 말자와 함께 화려한 로비를 걸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민석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석이 말자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우리가 부자 되는 날이야. 말자가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역시 호텔이 다르긴 다르네. 연회장 입구에 서 있던 직원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민석이 가슴을 펴며 말했습니다. 박민석, 최말자입니다.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연회장 문이 열리는 순간 수십 개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석과 말자가 눈부신 빛에 눈을 찡그렸습니다. 민석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박민석 씨, 1,000억을 요구하신 이유가 뭔가요? 말자가 기자들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뭔 소리예요? 우리 왜 이래야 해요? 민석이 연회장 안을 둘러보며 지안을 찾았습니다. 무대 위에 지안이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 지안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지안, 이게 뭔 상황이야? 지안이 마이크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연회장 뒤편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박민석의 진실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민석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뭔가 이상해. 스크린에 민석이 도박장에서 칩을 던지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카지노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석 고객님, 오늘도 5천만 원 잃으셨네요. 민석이 혼란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다음 영상에서는 민석이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민석이 술에 취해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누라 집안 돈은 다 내 거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 말자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들, 저건 언제 찍힌 거야? 기자들이 연신 사진을 찍으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민석 씨, 도박으로 날린 돈이 얼마나 됩니까? 부인 돈으로 유흥비를 썼다는 게 사실인가요? 민석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다 옛날 일이야. 지금이랑 상관없어.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나왔습니다. 어제 민석과 말자가 찜질방에서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속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1,000억 받으면 바로 동남아로 떠나자. 화면 속 말자가 손뼉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애 핑계로 돈 뜯어내서 평생 놀고 먹자. 연회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만 연신 울렸습니다. 민석이 목소리를 떨며 변명했습니다. 저건 농담이었어. 진짜가 아니라고. 말자가 민석의 뒤에 숨으며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 지안이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한 부성애의 실체입니까? 민석이 무대 쪽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기자들이 막았습니다. 이지안,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지안이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이에게 관심을 보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부성애일까요? 기자가 민석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방금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석이 카메라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꺼져. 다 거짓말이야. 다른 기자가 말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손자를 정말 만나고 싶어서 하신 일인가요? 말자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기자들이 더욱 거세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돈이 목적이었다는 뜻인가요? 아이는 핑계였다는 건가요? 민석이 머리를 쥐어짜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찍지 마. 그때 연회장 뒤편에서 경찰 2명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들고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석 씨 상습 공갈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석이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경찰이 민석의 손을 뒤로 돌리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말자가 경찰에게 매달리며 울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놓아주세요. 경찰이 말자를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방해하시면 같이 연행하겠습니다. 민석이 끌려가면서 지안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지안, 너 이렇게 하면 후회할 줄 알아. 지안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기자가 지안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전무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뭔가요? 지안이 마이크를 다시 들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이 더 이상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요. 연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말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 하지만 아무도 말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은 당당하게 서 있는 지안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민석을 끌고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민석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안이 무대에서 내려와 기자들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지만 지안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연회장 문 앞에서 지안이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말자가 혼자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서울구치소 6개월 후 민석이 회색 수감복을 입고 감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 자국이 여러 개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감방 동기가 민석을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야, 재벌 사위. 오늘도 자랑 좀 해봐. 민석이 몸을 웅크리며 떨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다른 동기가 민석의 머리를 때리며 웃었습니다. 어제 말한 JK그룹 이야기 계속해봐. 민석이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었다고요. 저 정말 재벌가 사위였어요. 감방 동기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재벌가 사위가 왜 여기 있어? 이 바보야. 민석이 눈물을 흘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감방 안에는 그의 한숨소리만 울렸습니다. JK그룹 본사 앞 같은 날, 말자가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경비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용서해 주세요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말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말자가 경비원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제발 이지안 씨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경비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벌써 몇 번째 말씀드리는데 안 된다니까요. 말자가 바닥에 엎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자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TV에서 본 것 같은데. 아, 그 아들 협박한 집안이네. 말자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경비원이 말자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다른 곳으로 가세요. 여기 계속 계시면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말자가 휘청거리며 걸어가다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빈 캔 몇 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1년 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JK 리조트 대표실. 지안이 넓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모습이 당당하고 우아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태양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지안이 돌아서며 태양이를 안았습니다. 태양아, 학교 어땠어? 태양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지안이 태양이의 그림을 보며 물었습니다. 우와, 뭘 그렸어? 태양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펼쳐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 저, 그리고 아빠. 그림 속에는 3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현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태양아, 아빠 왔다. 태양이가 현우에게 뛰어가 안겼습니다. 아빠, 제 그림 봐주세요. 현우가 태양이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우와, 정말 잘 그렸다. 태양이가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 운동회 오실 거죠? 현우가 태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태양이 응원하러 갈 거야. 지안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양이가 창가로 뛰어가며 말했습니다. 와, 여기서 보는 한강 정말 예뻐요. 현우가 지안 옆에 와서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때? 기분이? 지안이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아.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현우가 지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태양이가 두 사람에게 뛰어와 안겼습니다. 엄마,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지안이 태양이와 현우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정말 행복해, 태양아.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이태양 군 개명 서류가 나왔습니다. 지안이 서류를 받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태양이가 신기하게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 이름이 이태양이에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는 완전히 우리 가족이야. 태양이가 점프하며 소리쳤습니다. 야호! 이태양.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태양, 멋진 이름이네. 저녁 식사 시간, 회사 근처 레스토랑. 세 사람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태양이가 스테이크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우리 가족이 정말 멋있다고 했어요. 지안이 태양이의 입가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왜? 태양이가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큰 회사 사장이고 아빠는 변호사고 저는 똑똑하다고.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태양이가 제일 똑똑하지. 지안이 와인잔을 들며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고마워, 현우야. 현우가 지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뭘? 우리가 한 가족인데. 태양이가 갑자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나쁜 아저씨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안이 잠시 멈췄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태양아, 그런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 우리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태양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저는 엄마랑 아빠만 있으면 돼요. 현우가 태양이의 뺨을 살짝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만 있으면 돼. 1시간 후 집으로 향하는 차 안. 태양이가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안이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현우가 운전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다 끝났네.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쓰레기는 치웠고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현우가 신호등에서 차를 멈추고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후회는 없어? 지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혀. 이보다 깨끗할 수는 없어. 현우가 지안의 손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사랑해. 지안이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뒷좌석에서 태양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두 사람이 조용히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며 흘러갔습니다. 지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진짜 행복이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돈과 허세로만 이루어진 거짓 관계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지안의 새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죠. 때로는 참고 견디는 것보다 용기 있게 맞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안처럼 말이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